데이트 폭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뭐 신체적 폭력, 뭐 성적 폭력도 있고 이제 정서적 폭력, 언어 폭력, 욕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이제 상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어떤 데이트 폭력의 형태 중에 하나가 통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뭐 상대방의 메시지나 아니면 SNS를 체크하거나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행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뭔가 본인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 행동들이 쌓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신체적, 정서적 그 성적 폭력의 어떤 그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본인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게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들인데 얘기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정말로.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연인의 분식집으로 차를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폭력은 좀 관대해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게 실제로 처벌 판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보다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사람들이 처벌 판단을 더 낮게 해요. 아는 관계에서는 그거를 그 사적인 일로 치부를 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로 그래서 점점 이 사회의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그 가족의 문제는 법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식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도 가급적 그 법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인권을 더 우리가 더 알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더 국가가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사실 부모가 이제 자식의 체벌을 가하는 것도 저희가 어릴 때는 그건 부모의 권리라고 그렇죠. 또는 의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대다수의 가정폭력이 벌어져도 옆집에서 신고해도 파출소에서 나와서 물어보고 내 집안일이요. 그러면 갔어요 대개는 그냥.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무관심이 있었을 때 항상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도 체벌을 하는 것조차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고 사랑하는 사이인 것조차도 사실은 정부가 또는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이 사회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논란들이 아닌가. 데이트 폭력을 자꾸만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는 거, 언어. 어쨌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건 다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서적 폭력에 굉장히 둔감해요. 예. 또 가스라이팅 얘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가스라이팅 그게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결국 나중에 잉글리트 버그만 주연의 가스등이라는 영화로 네. 계속 여자가 내가 장갑을 여기다 뒀는데 당신 장갑 오늘 꺼낸 적이 없어. 본인이 아니요, 미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타인의 심리를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어떤 뭐 통제한다. I know it was here. I can't understand it. Oh, Paula, didn't I tell you? How did you come to lose it? I must have pulled it out with something, I suppose. Oh, I'm terribly sorry, Gregory. 이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폭력의 일종으로. 오은영 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네,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에 조작을 가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가해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일종의 심리적 학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랑한다는데 왜 그렇게 말해? 걔한테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피해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보다는 이제 현재는 심리적 지배 이렇게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래돼서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아주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남편은 사실 이제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위층의 보석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찾으려면 등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스등은 여러 가구들이 나눴으니까 그걸 밝히면 다른 집들은 이제 이게 불빛이 희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아내가 좀 불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감각이라든가 판단을 왜곡을 시켜서 결국은 이 부인이 이러면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른 폭력과는 달리 이 가스라이팅은 아주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연인, 부부,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아주 가까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애착의 형태를 띠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학대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못 받기도 하죠. 가스라이팅이 사실 시작은 언제나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을 해요. 친밀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니까 너 얘기를 들어주지, 어디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친밀하게 관계가 시작이 돼요. 친밀한 관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상대가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를 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굉장히 폄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럼 이제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 끊임없이 물어보고 상대의 판단을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러면 그들이 뭘 알아? 내가 널 더 잘 알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조금 고립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 판단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점점점 고립이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가 굉장히 무서운 게 주변 대인 관계를 다 끊어놔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말이 내가 널 위해서 말하는데 내가 너를 가장 잘 아는데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인데 내가 그래도 널 위해서 이런 얘기를 어렵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널 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런 행동은 너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결과적으로 이제 고립을 시켜서 더더욱 자기 자신한테 의존을 하게 만들죠. 이제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피폐해져가는 이런 관계를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새 모녀가 어머니를 그 카페에서 그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존속살인으로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큰딸 A씨 등 세 자매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3시간가량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지인이라는 어떤 분의 가스라이팅을 이 세 딸들이 받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런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조종당한 것처럼. 네네. 이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의 길을 꺾는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실은 남편과의 불화가 있어서 인근에 가깝게 지내는 그 가해자와 좀 친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 다음에 가해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남편하고 떨어뜨려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 아버지한테 아주 심하게 대하게 해서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에 이 딸들에게도 너희들은 재벌집이나 명문가의 시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니네 엄마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너네 엄마를 깨우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이 그 조종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어머니를 CCTV 없는 데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이 가해자의 변호사를 공유하고 있고 변호인을 여전히 그 내 가해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 세 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거의 언론 이 보도를 정도면은 통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접했습니다. 세뇌 수준이네요. 네네. 네. 세뇌죠. 네.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의 이제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기는 해요.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어떤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들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굉장한 지배력과 통제력이죠. 자기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그 상대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다 벼락펴락하는 거죠. 일종의 그걸로 쾌감 같은 걸까요? 쾌감보다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지, 일종의. 자기 조직의 회사나 기관의 장으로 그런 나르시스틱한 사람이 와버리면 그거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불이 같이 존재하는 가스라이팅. 그런 경험이 있죠, 다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대체로는 평등한 관계에서 안 이루어져요. 대개는 그러니까 상하, 뭐 위계 질서 아니면 파워에 있어서 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한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한 인간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치료나 교정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겪는 사람한테 당하는 피해자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거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 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약간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 예를 들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좀 생각은 해볼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리를 두는 얘기들이거든요. 내가 한번 고려는 해볼게. 거리를 좀 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뭐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그걸 거절하는 건 그러니까 건강하게 거절하는 건 무례한 일이 아니거든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하신 분들 중에서 그거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타성이 너무 강한 분들. 네네. 너무 그렇죠. 의존하고. 그렇죠.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발달하신 분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 나는 없고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내가 지나치게 동화가 돼서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걸 늘 주의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충고를 하는 건지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이것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건지 가스라이팅인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괴롭다면 한 발 물러서서 아주 곰곰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들 골똘히 지금 제가 박사님들 다 봤는데 본인의 대인 관계들을 다 떠올린다는 게 제가 지금 다 보이거든요. 내가 당하고 있나? 왜냐면 이게 도처에 숨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회사 그만두고 나가면 이런 대우 못 받아. 뭐 이런 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가.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받아주겠니? 내가 아니면 누가 네 얘기를 들어주겠니? 라든가. 야, 너는 내가 잘 알아. 다른 사람은 널 몰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상대한테 그런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예를 들면 내 친구 항준이에게 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내가 잠깐만 이게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자꾸만 쟤를 말 많다 그러는 게 맞을까? 제가 봐도 말이 적진 않으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위해줬는데 위해줘서 그 말을 한 건데 지나고 보니 내가 한 행동이 가스라이팅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